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세 번 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난립니다. 물론 저도 이제 대통령이 개인 통화로 이제 개인 핸드폰 통화했을 때 상당히 도청 위험도 있고요. 이런 게 좀 보안,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이제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공수처에서 이런 이제 통화 내역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게 피해 사실 공표, 이것도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는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이제 찔끔찔끔 좌파 언론에 계속 이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대화 그 자체, 통화 그 자체는 이제 저는 별거 아니라 봅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이 장관한테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이제 공수처가 이런 걸 자꾸 흘리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 통화할 때 이제 도청이나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걸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마치 스모킹 건이 잡혔다. 대통령이 장관한테 통화하니까 장관이 그때 외압을 연 거 아니냐. 바로 이제 우리 최상병 특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참 보면서 이 자들이 내로남불이 엄청나긴 한데 아무 내용도 모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통화 내용도 아무것도 녹음된 거나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단정에 가까운 의혹을 제기하는 이 자들이 민주당입니다. 한심하죠. 한심해요. 통화 현금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한테 결재를 받잖아요. 중요한 게 결재권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박정훈이가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으면 결재 받을 필요 없겠죠. 바로 넘기면 되지. 근데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결재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결재하는 사람은 허수아비입니까? 결재하는 사람이 야 박정훈 이거 빼라, 이거 넣어라, 이거는 이게 다시 빼야 되니까 내 옛날 보낸 거 다시 가져와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결재권자 아닙니까? 결재가 허수아비냐고요. 따라서 이제 결재를 받게 돼 있는 그 자체가 박정훈이 대령한테는 이게 독자적인 수사권이나 독자적인 독립적인 권한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장관이 얼마든 지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을 지시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 당연히 결재권자로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마치 좌파 민주당은 통화 내용만 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이 스모킹 건이 범죄가 나온 것처럼 완전히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통화 내역까지 한번 따져보자고. 통화 내역이 너가 이재명이가 쌍방울이 김성태하고 통화 내역하고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이재명이가 김성태하고 통화한 거는요, 김성태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정언, 그다음에 이화영의 핸드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최소한 이게 4번이 넘는데, 최소한 4번이 넘어요. 윤 대통령 3번이고. 근데 문제는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는 전부 목격자나 통화한 사람이 듣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은 반문이야, 이 전화는 안 하겠지, 물론 장관끼리. 근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통화 내용이 없잖아요.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지. 그런데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는 김성태 회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했다 폭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통화 내용이 좀 듣기잖아, 떠들면. 이런 게 여러 정언이 있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범죄의 유력한 증거지, 이재명이야말로. 자,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제가 최소한 4번 이상 4개만 밝혀봅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첫째, 2019년 1월 17일 2019년 1월 17일 중국의 선양, 심양이죠. 중국의 선양. 이때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런 데 간담회 자리였죠. 여기에 이화영이하고 북한의 송명철, 그 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에 안부수 알죠? 구속된 아태협 있잖아요. 위원장 구속돼 있잖아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관대 이재명이를 바꿔준 거죠. 김성태 회장한테. 왜냐하면 이게 돈을 800만 불이나 대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알아야지. 김성태도 이게 뭐 돈 대주려면 이재명한테 생색이 나야 되잖아요. 어제 송명계를 대잖아요. 다 보고한다고. 그래야만 이게 돈 대주는 사람은 돈 대줄 맛이 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재명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돈 대줄 수 없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김성태하고 이제 그 통화를 이화영 핸드폰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거는 다 들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 고맙소. 왜? 경기도가 될 걸 500만 원 대신 대주고 자기 방북을 위해 노력해 주니까 방북 비용으로 대신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이걸 김성태 회장도 폭로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안부수 회장도 다 들었다. 북한의 송명철도 뭐 들었겠지. 근데 뭐 북한에 물어볼 수는 없고 이화영이는 게 말을 자꾸 바꾸지. 보고 처음에 했다고 몇 번 했다가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을 뭐 이화영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거만 해도 또 통화 그 시점에 이화영 핸드폰에 통화인 걸 놓으니까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재명이가 김성태 회장한테 500만 불, 300만 불 대납을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첫째 제가 한 게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태영 변호사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태형 변호사, 요 이름을 기억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혜경, 이재명의 그 해경궁 김씨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다.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검찰의 차장 검사까지 한 검찰의 그 정관인데 그때 처음에 그 이재명 사건 맡기 전에 김혜경 사건부터 맡았죠. 그때 아마 이제 뭐 유동규 씨나 그 폭로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아마 이재명이도 이태영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망설였는데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스님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책에도 나오잖아요. 폭로가.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세무서 신고할 때는 변호사비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걸로 신고했죠.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만 3개 했고 그 다음에 김혜경의 변호를 다 했는데 모든 게 돈 합쳐서 1000만 원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이태영의 변호사 사무실에 5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에서다. 제가 방송을 했죠. 쌍방울의 사회에서다.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하고 상당히 친했다. 왜? 4명이 사회에서니까. 그때 이태영하고 김성태 회장이 또 술자리를 했죠. 룸살롱에 술자리를 한 거죠. 그때 이태영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 이게 바로 김성태 회장의 주장이고 이태영 변호사 핸드폰 압수해 보면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태영이가 이재명이와 통화하고 거기에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태영 핸드폰을 김성태한테 바꿔줘가지고 통화했다. 그때 술자리가 쌍방울이 속옷업체 있잖아. 비비안. 속옷업체 비비안이라고 있잖아. 비비안. 그걸 이제 인수하는 축하 술자리입니다. 2019년
12월 달이죠. 이때 이태영의 핸드폰을 통해서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통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몇 달 전에 2019년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심양은 2019년 1월 달, 그 다음에 비비안 축가는 12월 달인데 그 사이에 세 번째 2019년 7월 달이 있어요. 7월 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요때인데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자기 북한의 방북 이게 의논됐거든요.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때 경기도하고 아태 평화교류협회 안부수 있잖아요. 공동 주최한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 여기서 이제 그 국제대회니까 아태 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거죠. 경기도도 있고. 이때도 이제 그 이재명이가 바로 이제 이화영 휴대전화를 통해서 김성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이게 정확한 통화 내역이 진술에서 논단 말이에요. 김성태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에서.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이랬다는 거예요.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행사에 직접 필리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김성태하고 이재명이가 이때도 이화영 통화 이놈에게 계속 남의 핸드폰 하면 전화하네.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통화했다. 이게 세 번째 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최근에 2022년 1월 달 2022년이면 선거 직전이죠. 대통령 선거 직전에 2022년 1, 2월경 날짜는 정확하게 있고 1, 2월경 대선 앞두고요. 이때도 이제 그 대선 때 도와주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이때도 그 이화영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이제 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그때 그 통화 내역이 뭐냐? 통화 내역이 뭐냐? 이랬더니 그 김성태가 이재명이한테 뭐라 했냐? 지금 상당히 그 쌍방울이 좀 이게 난감하게 됐다. 어려워졌단 말이지. 그 북한의 그 송금제 2022년이니까 쌍방울이 좀 어렵게 난감하게 됐다. 이랬더니 뭐 지금 이제 그 김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답한 거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이가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김성태하고 통화하면서 야, 지금 쌍방울이 좀 난감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대북 송금. 이랬더니 김성태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립니까? 뭐 사실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하고 이제 그 김성태 통화는요. 딱이 날짜나 모든 게 그 시간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결국 500만 불 지원한 거는 중국 심양 2019년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300만 불 구체적으로 협의한 거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고 이때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몇 번 검찰에 진술했던 그 시점이잖아요. 내용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1월 7월 딱 이게 중국 심양 필리핀 마닐라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비비안 인수할 때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북 송금 막 수사나 쌍방울 문제되니까 걱정하니까 이재명이가 그 2020년 1월 달에는 뭐 그 쌍방울이 곤란한데 별 문제 없냐 걱정하니까 모르게 뭐 괜찮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뭐 난립니까? 이런 식으로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 그 위에 뭐 안 했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재명하고 한 통화 두세 번 했는데 만난 것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핸드폰에 이재명 번호 있는데 잘못 눌러지니까 리콜이 왔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 제가 눌렀는데 리콜이 왔다니까. 근데 통화 안 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게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는 아무 그 내용이 뭔지 뭣도 모르면서 그냥 이걸 외압이라고 명백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하고 김성태 네 번은 구체적 목격자도 있고 통화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확실한 거 아니야. 김성태하고 연계된 게. 근데 왜 쌍방울 대북 송금은 민주당이 부인하느냐고. 그게 더 확실한 증거 아니야. 쌍방울 대북 송금이 그 증거만 있냐? 이화영이가 변호사 입회하에서 전북에 자백한 게 몇 번이냐? 나중에 부인 압력 때문에 번복했지만 이화영이 다 자백한 게 몇 번이냐고. 거기다가 국정원 직원도 다 자백했지. 거기다가 경기도의 그 이화영 밑에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도 다 이게 전부 자백하잖아. 다 이게 물증이 있고 증거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역으로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검사들이 뭐 술자리 회유했다고 특검하겠다. 이래 발의한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유분수. 저는 민주당은 뭐 윤 대통령 쓸데없는 게 통화 언급하지 말고 오히려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4번 최소한 이상 이걸 이게 저는 민주당이 보고 다시는 이게 뭐 이게 조작됐니 어쩌니 떠들지 말고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는 이재명이가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이거야말로 이게 천라지망 하늘에 펼쳐놓은 그물망은 어떻게 빠져나가? 어떻게 빠져나가? 수많은 북한의 실명으로 북한 관계자 이름 다 나오는데 북한에서 가만히 있잖아. 이게 만약에 조작됐으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냐? 조작이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쌍방울하고 이재명의 통화 4번의 내용 이게 바로 스모킹 건으로 이거는 이재명이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에도 이 공수처는요 자꾸 피해 사실 좀 흘리지 말고요. 흘리지 말고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수사검사 특검하기 전에 빨리 6월 7일 이화영 선고되는 대로 판결문을 첨부해서 이재명을 구속 기소하라. 판결문을 첨부하면 바로 이게 구속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판결문에 모든 게 되고 판결문은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판결문은 가장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판결문을 제일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운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